안녕하세요. 자기 전 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존 고든 작가님의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 겉표지에 보시면 그 버스에 올라탄 순간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에너지 버스가 어떤 버스인지 궁금하시죠? 전 세계가 손꼽아 기다린 감동 스토리. 오늘부터는 당신이 에너지 버스의 주인공이다 라고 뒷면에도 적혀 있네요. 그럼 바로 에너지 버스가 무엇인지 읽어볼게요.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첫 번째 룰은 아주 간단해요. 조이는 조지의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눈길을 보냈다. 말끔한 회계사 같은 느낌과 정신나간 과학자 같은 느낌을 동시에 주는 사람이었다. 아인슈타인의 제자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다. 데니, 조지에게 첫 번째 룰을 보여줘요. 조이가 말했다. 데니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조이는 데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조지에게 잠시 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데니 역시 걸어다니는 좀비였어요. 목표도 삶에 대한 의욕도 없이 시계추처럼 집과 직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던 그를 뇌졸중이라는 망치가 땅 하고 내리쳤죠. 조이는 말을 이었다. 그 후로 데니는 달라졌어요. 데니는 나와 함께 10가지 룰을 성실하게 따랐고 이제는 통근 때마다 에너지 전도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조이의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믿음직함이 역력히 묻어나왔다. 조이는 운전석 옆에 있는 물병을 들어 몇 모금 마신 다음 조지를 향해 말을 건넸다. 잊지 마세요. 당신 버스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룰이에요. 당신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그 버스를 당신 뜻대로 조종하지 않는다면 절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어요. 당신이 당신 버스의 운전사가 되지 않는다면 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여행길에 끼어 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조지가 물었다. 물론 그 여행길에서 누군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어떤 때라도 그것이 당신의 버스이고 당신의 여행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때로 잠시 다른 사람의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에게는 각자의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자신의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거예요. 마티, 그 통계 자료 좀 보여줄래요? 조이는 룸 미러로 버스 뒤쪽에 앉은 20살쯤 되는 청년을 쳐다보았다. 마티는 폴로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은 금발 더벅머리 청년으로 전형적인 IT 매니아의 모습이었다. 마티가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 타닥타닥 부지런히 자료를 찾는 사이 조이는 조지에게 마티 얘기를 들려주었다. 마티는 버스 안의 사람들이 인생, 일, 성공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눌 때면 자기가 찾은 자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곤 했다. 그래서 그는 검색 대왕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마티는 승객들 모두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노트북을 높이 들어 올렸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간대, 월요일 아침 9시. 놀랍지 않아요? 조이가 물었다. 그 통계 자료의 의미를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조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월요일 아침 9시. 누구나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일터에 나가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하다니요. 이 통계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사람들은 죽고 싶을 만큼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선택권이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조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은 인생이 자신을 뒤흔들게 방치해두는 숱한 불행한 영혼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운전대를 잡고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신념, 당신의 행동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버스의 운전사예요. 그러니 그 버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 돼야 할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이가 다시금 물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조지가 자주 섞인 어투로 말을 이었다. 언제나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나 대신 결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정부에서 세금 내라니까 세금 내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주리를 틀어대는 대로 따라야 하고, 집에 오면 마누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나 많은 의무와 책임이 저를 올가매고 있어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데 제가 뭘 선택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기는커녕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입니다. 아마 저도 월요일 아침 9시에 죽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걸요? 그런 말 말아요, 조지. 조이가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계속 그렇게 난 너무 불쌍해 하는 식으로 자신을 몰아가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사망자 명단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운전대의 방향을 틀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선택권이 없다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아닐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진짜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조지. 세상 그 누가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지 선택해 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어떤 에너지 상태로 살 것인지 대신 결정해 줄 사람도 없고요. 뜬금없이 느껴지겠지만 지금 당장 한번 웃어보세요. 당황한 조지는 굳은 표정을 풀 수가 없었다. 조지, 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웃어보세요. 조이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했다. 조지는 조이가 심각해질 땐 때로 꽤 무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비록 억지 웃음이었지만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봐요. 그저 입모양만 바꿨는데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미소라는 작은 겉모양의 변화가 나중에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 생각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어떤 에너지로 꽉 채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어요. 조지의 회사에 거의 다다른 것을 알아차린 조이가 화제를 바꿨다. 내일은 당신의 버스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가고 싶은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지 그 방향을 선택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당신은 다른 운전사에게 핸들을 맡긴 상태인 승객석이 아니라 앞이 훤히 내다보이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러니 이제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조지는 허리를 쭉 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NRG사의 사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아직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현재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 조이는 조지의 생각을 벌써 읽고 있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눈빛과 걸음걸이부터 눈에 띄게 다르다. 그런 사람의 발걸음에는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과 그 이유에 대한 확신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조지의 걸음걸이에서는 아직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 왔네요, 조지. 당신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책을 시간 내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 조지. 회사에 들어온 조지는 책상에 앉아 조이가 건네준 책을 펴들었다. 커다란 버스 그림과 함께 에너지버스라는 제목이 크레파스로 쓰여있는 동화책이었다. 내가 어린애인가? 동화책이 뭐람? 조지는 투덜거리며 첫 장을 열었다. 마치 조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거기에는 조이가 직접 써넣은 머릿말이 있었다. 인생이란 원래 단순합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해놓고 정작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실은 아주 간단한 교훈 속에 담겨있게 마련입니다. 진실에 가까이 갈수록 표현은 단순해집니다. 그러니 동화라고 해서 이 책을 하찮게 여기지도 말아주세요. 이 책을 읽은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내용 같지만 이 안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버스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버스의 운전사지요. 이 버스를 몰고 당신은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Yes 하고 3번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Yes, yes, yes. 영화의 한 장면 속 디즈니랜드, 북극,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당신의 버스에게 말하세요.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모든 여행은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소망, 무언가 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시작되니까요.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동화에 이어서 다시 조이가 써내려간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답을 찾아야만 당신은 저와 함께 나머지 인생의 룰을 배울 수 있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은 당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답을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 버스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은 자신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나요? 여기서 비전이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서 꿈틀대는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것을 구체적인 말로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비전, 꿈은 무엇인가요? 다시 정리하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나요? 자, 2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 세계, 당신이 몸담고 있는 팀이나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이면 좋겠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팀, 그 일과 직업, 팀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길 바라시나요? 그것도 한번 그려보고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3번째,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친구들, 가족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지금 내가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시나요? 이미지로 상상하셔도 좋아요. 그 모습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림이 되어야겠죠? 오늘은 이 3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상상하면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버스는 결국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직접 하는, 내가 운전사가 되는 거예요. 버스는 나의 삶, 내 운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버스를
운전해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지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기분 좋은 설렘과 상상, 그리고 열망, 비전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책 메시지 가지고 찾아올게요. 좋은 밤 되세요.